원래 이번 시간에는 그 그립의 효용도를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그 요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원심력이라는 것과 가속력의 차이를 좀 이해를 했으면 해서, 원심력이라는 거는 가속력이라는 것과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원심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게 태양이 있고요, 선이 있고, 그 주위를 여러 행성이 돌죠. 그 중에 세 번째 도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조그맣게 있죠. 이 어떤 인력에 의해서, 인력이 생기기 위해서 여기 또 자전도 하지만은 막 복잡하니까 어떤 일정한 길이가 있죠. 길이를 통해서 이 주변을 돈다는 거예요. 주변을 돈다는 거는 여기가 항상 구심점이라는 것도 버티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심점에 또 힘도 있어야 돼요. 력도. 버티는 힘이 있고, 이게 그래서 그 주변을 계속 돌죠. 이게 계속 돈다는 거는 원심력이, 이게 그러니까 구심력과, 여기서 이쪽으로 만약에 버티면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나가는 힘의 이 무게만큼 나가는 힘에 여기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가는 힘이 버티고 있어야 계속 이 정도 가도 여기서 나가는 힘, 또 버티는 힘. 이게 원심력과 구심력의 차이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은, 그러니까 구심력은 거의 비슷하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게 안 벗어나죠. 근데 끈이 있으면 이게 버티는 힘이 되고, 이 힘에 느끼는 게 되고, 근데 태양과 지구는 어때요? 끈은 없죠. 근데 대신에 뭐 자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돌면서 어떤 인력이 작용을 해요. 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게 뭔가를 좀 어떤 반대로 어떤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구간을 돌게 되는 것을 원심력이라고 하고요. 가속력이라는 거는 어떤 구간이 생겨야 돼요. 직선의 구간이 생겨서 그 대상이 어떤 무게가 있을 때 이 힘에 의해서 얘가 가속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여기 가는 힘에 가는 속도에 얘가 똑같은 속도가 아니라 얘가 하는 속도에 점점 작았다 커졌다가 커지면서, 커졌다가 또 반대로 가면 또 좀 작아졌다가 커지면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게 가속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속력이라는 거는 힘을 가한다는 거죠. 점점점, 그러니까 가속력이 있다는 거는 항상 감속력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는 이 구간만큼의 어떤 구간만큼의 최고 가속은 여기서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왕복의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요. 왕복의 개념이 있으니까 처음 감속에 서서 점점 살려놨다가 가속이 힘이 점점 커지겠죠. 커지다가 그 다음에 반대로 되면 또 잠시 멈췄다가 또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서 지구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 지면에서 최고 가속을 얻는 걸 목표로 요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력만 작용하게 되면 위아래만 있어야 되고, 가속을 얻으려면 좌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뭐가 하냐? 무게가 하죠. 무게가. 질량이 하죠. 그러면 좌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발전된 도구가 도끼를 쳐도 돌도끼에서
자루가 생겼죠. 이게 가속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왕복 운동을 힘에 의해서 얘는 살짝 이 길이 때문에 원을 그리긴 하지만은 가감속을 통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데다가 최대 가속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 도구의 제일 핵심이죠. 근데 이거를 원심력으로 받아들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심력과 원심력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등속이에요. 등속이라는 거는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클럽이라는 거는 이거 왜 얘기를 하냐? 골프 클럽 때문에 그래요. 골프 클럽이 어떤 자루가 있죠. 이 길이가 있어요. 이 연결되는 여기를 움직여주는. 그리고 여기 무게가 있죠. 헤드가 있으면 무게가 있죠. 이 무게를 여기 지면에서 최대 가속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으로 해야 돼서 가속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를 어떤 왕복 운동을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회전이라는 말을 하면 회전이라고 하면 돈다는 거죠. 그러면 원심력을 얻으니까 그럼 회전이라고 하는 건 얘는 회전될 수는 있지만은 얘를 움직여주는 가속력을 얻으려면 왕복 운동을 해주는 어떤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회전이라고 하면 내가 돌고 얘도 돌아요. 그러면 회전이라는 거는 항상 등속이지 가속은 얻질 못해요. 그러면서 회전하라고 하죠. 이게 모순이에요. 얘는 물리학상 제가 출신이 좀 엔지니어 출신이라 좀 이런 거를 좀 알긴 아는데 그래서 골프는 클럽에 대한 클럽을 가속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없으면 뭐로 되냐?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면 보이는 모습에 따라가면 주로 회전을 하게 되죠. 원운동을 하게 돼요. 원운동을 하게 되면 가속은 얻지를 못하고 등속을 얻어요.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도구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거죠.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그립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그립 끝을 채가 있으면 앞에 무게가 있다 그랬죠. 페이스가 있고 무게가 있어요. 이 끝을 왕복 운동을 한다는 전제를 꼭 해야 돼요. 여기를. 이 전제가 없이 얘를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금 더 가속과 등속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직선 운동을 할 때 그 축구 선수하고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라서 아는데 축구 선수하고 육상 선수 출신들이 있죠. 육상 특히 단거리 선수들은 축구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왜냐? 트랙을 가는데 직선 운동만 크기 때문에 보폭이 커요. 보폭이 커서 자기 무게를 빨리 앞으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보폭은 크는데 축구는 어때요? 남을 속이려고 이렇게도 해야 돼요. 간단한 얘기로 그래서 이 축구 선수하고 육상 선수하고 차이가 보폭이 크고 축구 선수는 보폭이 좀 작아요. 대표적으로 보폭이 좀 작고 잘하는 선수가 메시 같은 선수가 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나는 손흥민을 좀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선 구간에서는 보폭이 커요. 왜냐? 직선주를 이용을 잘하는 거예요.
보폭을. 그리고 선수 근처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떤 뭐 상대 수비가 있다든가 가는데 있다든가 이러면 갑자기 보폭을 줄여요. 보폭을 줄인다는 거는 뭐냐? 방향 전환도 용이하게 되죠. 이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좋아하는 거 하고, 또 예전으로 치면 차범근 선수가 좀 그래요. 차범근 선수도 빠르기도 하지만은 윙 플레이 하면서 윙 플레이 빠르기도 하지만은 또 방향 전환하고 할 때는 또 보폭을 좀 줄여요. 좁게 하면서 이게 전환이 좀 빠르죠. 요즘 그 동계 아시안 게임 하죠. 아시안 게임 하는데, 자, 빙상 경기에서 뭐 쇼트트랙도 그렇지만은 쇼트트랙 경기도 있고, 그다음 스피드 스키도 있죠. 원은 크지만은 이 트랙 자체가 크기가 좀 다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400 트랙이고 요거는 12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직선 구로가 있고 회전 구로가 있죠. 자, 직선이 있고 회전이 회선 구간에서는 보폭을 되게 작게 해요. 작게 하면서 작게 하고 여기는 보폭을 크게 가죠. 길게 가죠. 작게 가고 길게 가요. 이거 왜 얘기하냐? 이게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보폭하고도 또 관련이 돼요. 이 스탠스 폭이 좀 길이에 따라서 좀 넓고 짧죠. 이제 요게 좀 또 달라져요. 이게 또 길이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있는데, 그래서 쇼트트랙이든 스피드 스케이팅이든 요 좁게 나오다가 기술 중에 하나가 요 좁게 나오다가 나올 때쯤 직선구랑 가기 전에 보폭을 크게 만드는 여기서는 조금씩 가다가 요쪽 구간에서부터 어느 순간서부터 요 보폭을 크게 만드는 거를 또 최고 기술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 가속에 대한 것과 그러니까 원심력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회전은요, 현상이에요, 현상이고, 사람이 스윙 의도를 가질 때는 항상 뭐를 가져야 되냐, 의도를 가질 때는 어떤 직선 구간에 어느 부분을 직선을 만들 거냐라는 게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직선이 존재하지 않고는 상당히 골프 스윙이 힘들어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요걸 기억하고 나면 다음에 제가 이제 그립의 효용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그립에 대한 이해를 못 해요.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좀 예를 섞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